안녕하세요. 네, 경제경영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추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의 예로 이제 한 모집단에 관한 추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추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뭐 다수, 둘, 셋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는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추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erence about a population이죠. 하나의 population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추론에 대한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네, 모수입니다. 모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opulation과 샘플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opulation parameter, sample statistic입니다. 그렇죠? 예, 모집단에 모수가 있고요. 예, 모집단이죠. 모집단에 모수가 있고, 네, 여기 샘플에 대한 통계량이 있죠. 통계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해낸 것, 공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를 통해서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해낸 스태티스틱, 통계량을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대상인 모수에 대한 추측을 한다 이거죠. 이 스태티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에 대한 추측을 해내는 게 바로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 인퍼런스죠. 추론이죠. 추론을 하는 거죠. 세 개의 모수가 있는데 모평균이 있는데 모평균은 x바가 아니고 뮤고요. 그렇죠?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모비율 p입니다. 뭐 제가 다른 교과서에서는 파이를 주로 많이 쓴다고 그러고 모수에 대해서 우리 나타낼 때 그리스 알파벳, 그릭 레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p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파벳을 쓴 것 때문에 추론한 그 스태티스틱에서는 해당한 스태티스틱 p 햇을 우리 썼죠. p 햇을 썼습니다. 모분산 샘플 베리언스는 s 제곱을 썼고요. 요 모평균 뮤에 해당하는 스태티스틱으로 x바를 썼습니다. x바, s제곱, p햇 요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모수 뮤나 시그마 제곱이나 p에 대한 거를 인퍼런스하고 추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논의. 네, 그걸 오늘 한번 해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한 모집단 A population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론하는 대상 이거 얘기할 때 뮤, 시그마 제곱, p 요거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요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각각을 나눠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추정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가지고 각각의 대상, 모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모수, 뮤, 시그마 제곱, p에 대한 내용을 각각 장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때 우리 자연스럽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따르는 통계량은 G 통계량이 되겠고 G 스탯이 되겠죠. 그걸 쓸 건데 그건 이제 G라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 평균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죠. 그래서 이제 G 통계량을 쓸 거다. 왜 그러냐? 그 통계량 써보면 G 이렇게 썼죠. G 이렇게 썼습니다. 시그마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시그마가 여기 있습니다.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저 공식에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통계량을 써낼 수가 없는데요. 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민을 봤죠. 요 통계량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 바뀐 거 뭐가 있죠? 바뀐 거 뭐 있습니까?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요거 하나. 시그마랑 S랑. S가 뭡니까? 샘플 베리언스.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제곱은 샘플 베리언스.
그래서 요게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 T를 쓴다. 그 T 통계량, 그러니까 뭐 T 통계량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스튜던트 T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T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알려져 가지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스튜던트 T라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뭐 어떤 것이 더 일반적이냐? 네,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추론하고자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모평균에 대해서 몰라. 모평균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모분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물론 경험이 오래 쌓이고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분산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아주 전문가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예로 이제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분산이 얼마다.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때는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예요. 그건 아주 수학적이고 그냥 예시적인 연습 문제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바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현실에서는 뮤를 모르는데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 좀 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 분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T 분포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T 분포를 쓰기 위해서 그 전에 바탕이 되었던 내용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요. T 분포도 정규 분포랑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어떨 때 자유도가 점점 커지면, 달리 얘기하면 샘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된다.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근데 샘플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 수가 작은 거에 대한 것, 자유도에 대한 것 고민해가지고 T 분포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것, T 분포를 이용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다? 시그마가 알려져 있느냐 안 알려져 있느냐.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 때 모를 때를 기준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지 T 분포를 이용하는지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고요? T 분포를 많이 이용한다고요. 왜요? 시그마, 모 표준 편차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제 T 분포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런 통계를 다루다 보면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T를 이용한다.